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록상게이의 자전 에세이 헝거입니다. 록상게이는 나쁜 페미니스트로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쁜 페미니스트보다 이 책 헝거를 훨씬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두 책에서 록상게이가 주는 메시지는 사실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부분적으로 흠이 있더라도 우리는 페미니스트일 수 있고 어쩌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쁜 페미니스트와 비교할 때 헝거는 미국의 문화 컨텐츠들보다는 록상게이 자신이 여성으로서 자신의 몸과 관련하여 경험한 구체적인 사건들 또 거기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독자로서는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 훨씬 공감할 수 있는 것이 헝거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헝거가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책이 너무나 모순적인 서술들로 이루어진 책이었다는 점입니다. 록상게이는 의자에 앉는 것이 힘겨워서 레스토랑에 가거나 강의를 듣는 것을 겁낼 만큼 굉장히 과체중입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록상게이의 육중한 몸은 그녀가 일부러 만든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자신이 좋아했던 남학생과 그의 친구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후로 록상게이는 남성들의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살을 찌우고 몸을 육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뚱뚱한 몸을 가진 여성, 게다가 흑인으로서 그녀는 일상적으로 타인의 평가에 노출되고 또 그로부터 상처를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페미니스트로서 그들의 폭력적인 시선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몸집으로 인해 불편함을 표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고 몸을 더 숨기게 되고 자신의 몸이 차지하는 부피가 커질수록 자신이 발붙일 공간은 점점 작아지는 역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씬한 몸을 너무나 갈망해서 때로는 다이어트 식품을 잔뜩 주문하고 애써 조리를 하고 실제로 살을 빼는데 몇 번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몸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금방 불안감을 느끼고 다시 맹렬하게 음식을 먹어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몸을 불리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처음에 저는 록상게이가 대체 살을 빼고 싶다는 건지 빼기 싫다는 건지 또 자신의 몸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인지 혼란스럽고 그녀가 너무나 모순적인 인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순으로 가득한 것이 몸에 관한 우리의 진실인 것 같습니다. 록상게이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저도 저의 몸에 대한 정말 온갖 방식의 지적과 평가와 관심을 경험해왔고 아마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때로는 원치 않는 욕망의 대상이 되어서 모욕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저에게는 정말 실제적인 공포와 불안이 생기기도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는 걸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선은 시선으로 절대 끝나지 않고 말이나 행동으로 얼마든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은 저에게는 저 자신의 몸만큼이나 실제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걸 무시하거나 그로부터 초연해지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타인의 시선이 제 몸에 닿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감정이 동요하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러면서도 제 몸이 그렇게 취약하고 제 존재가 불안하다라는 사실이 싫어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고 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은 모순적인 욕망을 껴안고 있는데 그걸 스스로 정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록상게이는 그 모순적인 마음들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하나 솔직하게 모두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는 것 자체로도 저 자신을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되고 또 불안하게 존재하는 저의 몸과 저 자신도 좀 더 있는 그대로 용납하게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제가 좋았던 부분들을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으로 산다는 것의 현실은 이렇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 이 감옥이 가장 좌절스러운 점은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인다는 점이다. 감옥 밖으로 손을 뻗을 수는 있지만 많이 뻗지는 못한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몸을 괜찮게 여기고 잘 지내는 척하면 매우 쉬울 것이다. 내 몸을 내가 미안해하고 설명을 해야 하는 무언가로 보지 않는다면 좋을 것이다. 나는 페미니스트이고 여성을 비현실적인 이상에 구겨 넣으려 하는 천편일률적인 미의 기준이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 다양한 체형을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의 미의 정의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여성이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세세한 부분까지 바꾸려 들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 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가치는 내 옷의 사이즈나 외모에 있지 않다고 믿고 싶다.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악의적인 문화, 여성의 몸을 끊임없이 통제하려 하는 문화 안에서 여성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내 몸이나 내 몸이 어떻게 보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비합리적인 기준에 저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 이 두 가지는 매우 다르게 작동한다. 내 몸을 편안하게 여기는지 여부가 전적으로 미의 기준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완벽함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다. 이는 내가 내 피부와 뼈를 하루하루 어떻게 느끼면서 사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두렵다. 그들이 나를 바라보게 될 방식이 날 쳐다보고 나에 대해서 말하고 나에게 잔인한 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두렵다. 어린아이들이 무섭다. 아이들의 해맑은 순수함과 잔인할 정도의 솔직함이 두렵다. 숨김없는 태도로 날 빤히 바라보고 나에 대해 큰 소리로 말하고 부모에게 물어보고 때로는 나에게 직접 물어보기 때문에 두렵다. 왜 아줌마는 그렇게 덩치가 커요? 이들의 부모가 우물쭈물하며 적절한 대답을 고르기 전에 생기는 잠깐의 침묵이 두렵다. 나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갖고 있지만 설명하기엔 충분한 시간이 없거나 이 세상이 그 대답을 받아줄 만큼 너그럽지 않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그들이 귓속말로 하는 무해한 말들이 내게도 들린다. 그들의 시선과 웃음과 낄낄거림이 보인다. 그들의 은근한 경멸과 노골적인 경멸이 보인다. 나는 보지 않은 척을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것들을 차단해 버리는데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약간의 평화 비슷한 것을 갖고 숨 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나의 이 대단한 몸으로 인해 내가 상대해야 하는 이 망할 것들의 목록은 길고 지루하며 솔직히 말해서 나조차도 지겹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외모가 중요하다고 말해놓고 우리는 말한다.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아니, 그렇지 않다. 외모는 중요하다. 몸은 중요하다. 나는 쉽게 입을 다물고 세상의 잔인함으로부터 숨어버릴 수 있다. 대부분의 날에는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가는 데만 또 나의 모든 에너지와 적지 않은 용기를 끌어모아야 한다. 수업이 없거나 여행할 필요가 없을 때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 자신에게 굳이 집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배달을 시키고 주문을 하면 된다. 집에 있는 것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약속한다. 내일은 세상 밖으로 나갈 거야. 만약 주말이 가까워 오고 있다면 월요일까지 아직 많은 내일이 남아있다.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많은 내일이 남아있고 그동안에는 너무나 잔인하게 나를 맞을 이 세상과 마주하기 위해 더 강한 방어력을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 은밀하고 약간은 지저분한 관계가 아닌 관계에는 소질이 없다. 데이트를 어떻게 청해야 하는지 모른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갖는 관심이 우리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게 될지 가늠할 수가 없다. 나에게 관심을 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른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데이트 신청을 받는 여자가 아니다. 혹은 나 자신에게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자기의심과 불신으로 언제나 무기력하고 불안한 상태다. 보통은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라면 넙죽 받아들이기로 한다. 인정하기엔 굴욕적이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나 혼자만 착각하는 건 아닌지 의심한다. 자주 이렇게 생각한다. 어쩌면 이건 나의 마지막 기회, 아니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 이 관계를 어떻게든 살리는 것이 좋겠어.
사람을 고르는 기준을 갖는다는 것, 혹은 나만의 기준을 갖고 그것을 고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 상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어야지. 대신 이렇게 믿는데 더 익숙하다. 아무리 별로라도 내 앞에 있으니 이 정도로 만족해야지. 우리 문화에서는 변화와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무척 좋아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변화와 성장, 글쎄다, 말은 쉽지만 어렵다. 나에게 그 변화와 성장이란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난 좋은 것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고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둘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것인데 그것은 내게 무척 어렵다. 또한 나는 날씬한 슈퍼모델이 아니기에 어떤 기준조차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시달리고 있다. 온라인 데이트 앱에서 누군가 그쪽 안녕처럼 한심한 인사로 말을 걸어와도 나 같은 사람은 그에 대해 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 자존감 문제는 나의 연애사 전반을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내 과거는 그렇고 그런 사람과의 그저 그런 연애로 채워져 있다. 물론 나도 몇 번은 멋진 관계를 경험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지지부진한 관계에 머물러 있었다. 좋은 사람과 사귀고 있을 때도 나 자신을 위해 상대와 맞서는 것은 힘들었다. 불만을 표현하거나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 못했는데 나는 이만큼 뚱뚱하다는 이유 하나로 이미 얇은 얼음판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받아야 마땅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래서 요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다 괜찮은 양 행동했으나 사실 그건 나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옳지 않은 일이었다. 이 패턴을 바꾸어 보려고 무척이나 노력했고 내가 하는 선택들과 선택의 이유를 냉정히 지켜보기도 했다. 관계가 끝났을 때에야 비로소 안심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다. 내게도 좋은 점들이 있다. 나는 착하고 재미있고 빵도 잘 굽는다. 나는 더 이상 그저 그런 사람들이나 나를 노골적으로 막대하는 사람들을 참아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내 존재 모두를 걸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록산 게이의 헝거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 말고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솔직한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 책을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와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